개별 단계별 마케팅의 함의를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포화 수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경제 개발 단계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제품 포화 수준이나 특정 제품을 보유한 가구 수 또는 잠재적인 구매자 비율을 가늠하는데 길잡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CEO는 비즈니스에서 제품 포화도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각 국가 인구당 1000명당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개수를 측정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그 숫자가 1000명당 0.5대에 불과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유럽, 아시아, 남미,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은 성숙 시장에서는 인구 1000명당 6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가 1000명당 6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많은 제품의 포화 수준도가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도의 텔레덴서티 개인 전화 소유 정도를 특정하는 단위인데요. 인구는 약 20% 정도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자가용과 개인 컴퓨터의 포화 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걸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초기에는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이제 많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3,000명의 중국이 중 1명꼴로 자동차나 트럭을 가지고 있고 6,000명 중 1명꼴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당 49명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EU 국가들에 비해 2001년 기준으로 폴란드는 100명당 21명꼴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00명당 11명의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100명당 34명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에서는 성인 1000명당 8명만이 차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1000명당 200명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경우에는 1000명당 565대, 즉 독일은 향후에 차를 신규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이제 차량 보유 대수로 볼 때 이제 미얀마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게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수지입니다. 국제 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는 한 나라의 거주민과 비거주민 사이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기록인데요. 미국과 관련된 그 국제 거래 데이터는 미국 경제 분석 기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는 보면 경상수지, 국제 수지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국제 수지는 이제 경상계정이라고 해서 물품, 서비스, 인도적 지원과 같은 이제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상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적자는 이제 경상수지가 적자인 거고, 무역 흑자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본 계정은 장기 직접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뭐 이런 것들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지는 경상 계정, 커런트 어카운트와 자본 계정, 캐피털 어카운트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경상 계정은 상품 거래와 생산 서비스 거래. 그래서 상품은 생산된 눈에 보이는 재화이고, 서비스는 무형, 보이지 않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이러한 상품 거래와 서비스 거래,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같은 특정 부류의 재정 거래를 모두 포함한 그러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인 국가는 이제 거래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 통화가 수출품의 판매로 인한 수입 통화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이제 무역 흑자, 트레이드 서플러스를 보이는데, 자본 계정은 모두 장기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기타 장단기 자금 흐름에 관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 마이너스는 이제 현금 유출을, 자본 계정에서의 이제 마이너스는 현금 유출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1년에 미국은 수입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가 이제 해외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순손실, 외화 부채, 외환 보유 등의 이제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약 2조 2천억 달러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이제 경상수지를 이제 균형적으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의 순이익이 흑자일 때 국가는 외환 보유고를 높이고, 순이익이 적자일 때 외환 보유고가 주로 듭니다. 국제 수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의 이제 하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은 재화에 대한 무역 수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정기적으로 재화에 대한 경상 계정과 무역 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늘어나는 무역 적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수입품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 내 소비자의 수요, 그리고 중동에 대한 막대한 군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표는 미국과 브릭스 국가의 그 재화 및 서비스 거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서비스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품 쪽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로 되는 상품 경상 계정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자본 계정의 플러스, 자본 계정에서의 달러의 유입으로 막고 있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자금 유입으로 상쇄되는 반면에,
이제 중국의 무역 흑자는 다시 이제 자본 유출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국 돈을 다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상쇄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무역 흑자를 가진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기 위해 국부 펀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외국 투자자가 미국의 땅과 부동산, 정부 발행 유가 증권들을 조금씩 더 소유해 가는 동안 거래 파트너로서 미국 소비자와 회사들은 점점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총 재화와 서비스 산출물의 6%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왔습니다. 즉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은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 1조 1천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최대 은행의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외환 보유고 1조 달러는 큰 돈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뜨거운 감자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출입관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